안녕하세요. 각골의 덕천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여유? 간만에 여유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날도 뜨겁고, 좀 앞에 본통하고, 본통하고, 뒤에 분봉통하고, 좀 웬만큼 점검은 끝났습니다. 이제 교미상은 어차피, 교미상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죠. 왜냐면, 빠른 교미를 원하기 때문에 교미상을 차려놓은 거고, 얘네들이 빨리 교미가 돼야만 나중에 제가 본통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에 여왕을 대체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교미가 오는 게 좋죠. 빠른 교미가 오려면 벌량이 좀 적어야 돼요. 벌량이 좀 적어야 교미가 좀 빠릅니다. 그리고 재벌통 같은 경우는 앞에 본통이 벌을 막 뺐었어요. 벌을 뺐쓰고 기존에 구황을 다 떼냈기 때문에 얘네들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얘네들도 위기의식을 느낄 것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벌량이 좀 있다 할지라도 교미를 빨리 하겠죠. 교미는 지금이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좋은 기회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 8월 달부터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말벌 때문에 여왕이 교미를 나갔다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 그때부터 지금 말벌이 이거 확장을 시작을 했어요. 확장을 시작했는데 이제 우리 취미 하시는 분들이나 부업 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잡을 시간이 없어요. 여건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아침, 밤, 저녁 이때 말벌을 못 잡아줍니다. 말벌을 못 잡아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많은 양의 말벌이 확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먹이는 제 공장에 있는 꿀벌로 그 먹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약을 묻혀서 보내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지금 제가 하루 평균 10마리 정도의 약을 묻혀서 보냅니다. 근데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자, 말벌에 약을 묻혀서 보내는데 그냥 보내면 안 되죠. 왜? 이 말벌은 다시 옵니다, 제 공장을. 다시 오기 때문에 그냥 보내시면 안 돼요. 자, 그냥 보내시면 안 되고, 뒷다리 4개를 잘라냅니다. 앞발 2개만 남겨놓으면 되죠. 자, 뒷다리 4개를 잘라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좀 눈이 시력이 좋고, 그래도 손감각이 좋으신 분들은, 아, 말벌의 이빨을 잘라버리십시오. 왜 이렇게 얘기하죠? 말벌이 돌아옵니다. 왜? 얘네들은 지금 확산하는 시기예요. 확산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먹이가 필요합니다. 자, 먹이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죽지 않는 한 다시 이 봉장을 찾아온다는 거죠. 내 앞발 2개와 이빨만 가지고도 꿀벌을 채갑니다. 그럼 앞발까지 자르면 좋지 않겠냐? 아니에요. 앞발까지 자르면 지네 집을 기어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지네 집을 잘 기어서 들어가게끔 엉덩이를 집에 질질 끌면서 집 구석을 잘 들어가게끔 앞발 2개는 남겨 놓으셔야 돼요. 그럼 꿀벌이 안 잡힐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이빨을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뒷발 4개 분명히 잘라 달라고 했어요. 왜? 와서 다시 꿀벌을 낚아채지 못하게끔. 그리고 추가로 자르실 수 있는 분들은 이빨을 자르시기 바랍니다. 이빨을 잘라 놓으면 여러분들이 와서도 못 잡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긴 왔는데 잡아가지를 못한다. 그렇지 않고 이빨을 놔두면 앞발 2개와 이빨로 해서 또 잡아가요. 기가 막히게 잡아가. 이렇게 해서 양 날개를요, 균일하게 딱 잡으면, 똑같이 잡으면 못 쏩니다. 근데 어느 한쪽으로 찌우치면 얘네들이 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잡고 가위를 좁히죠. 좁힌 상태에서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발이 들어오는 순간, 뒷발이 들어오는 순간 잘라버리세요. 그럼 앞발은 살아있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가위를 줄여서 뒷발이 들어오는 순간 커트. 이 새끼는 앞발도 잘렸다. 에이, 앞발 잘리면 안 되는데. 자, 그리고 뭘 하냐. 주둥이 이빨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빨을 잘라버리세요. 이 이유가 말벌이 지금 엄청난 확장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말벌이 확장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놈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시 꿀벌을 잡으러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엉덩이에 이렇게 세빈을, 자, 꿀이 묻었으니까 안 떨어지죠. 야, 죽기 전에 집에 가야 되겠죠. 날려줍니다. 자, 그리고 제 손에 묻었죠. 묻었으니까 어떻게 한다? 바로 물에 가서 씻는다. 다른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세빈 통을 먼저 뚜껑을 닫고, 그리고 내 손에 묻어 있는 세빈을 먼저 씻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뒷발 4개를 잘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할 수 있다면 앞 이빨도 잘라줘라. 근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벌쟁이 분 중에 2분,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 2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말벌을 잡아놨다가 저녁 어둑어둑해질 때, 그때 세빈에다 놓고 그냥 푹 던지는 거죠. 그래서 지가 알아서 날아가게끔 잔뜩 묻혀서 바로 저희 집으로 가라고 그렇게 날려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말벌 잡기가 어렵고 잡너무 쏘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못 하시고, 잡아놨다가 말벌을 어느 양파망이나 이런 데 다 담아놨다가 저녁 때 세빈에 그냥 푹 집어 넣는 거죠. 집어 넣어서 그렇게 해서 날려보내기도 한다. 이것도 방법이죠. 자, 말벌은 이렇게 해서 꾸준히 여러분이 약을 묻혀서 날려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얘네들 개체수를 여러분이 감당을 못합니다. 자, 말벌이 오는 시간이요, 새벽입니다. 새벽. 해 뜨기 전, 그 다음에 해가 지기 전, 이때 가장 많이 옵니다. 한낮에 뜨거울 때보다 이때가 가장 많이 온다. 그렇게 아시고 말벌잡이 하시는 분들은 해 뜰 때쯤 가서 말벌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해가 지고 난 뒤에 이제 막 해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요때 또 말벌을 잡아주셔라. 그래서 약을 묻혀서 날리셔야만 여러분이 8월달, 9월달에 여러분의 벌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죠? 오늘은 영상 촬영할 게 없어요. 영상 촬영할 게 없으니까 제가 편하죠. 왜? 오늘은 할 일이 없거든요, 제가. 약간의 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진드기입니다, 진드기. 진드기를 잡아야 한다. 근데 이 진드기 건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자, 진드기 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제가 진드기가 없어요. 아니,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못 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당연한 거고. 내검을 하면서 진드기를 못 봤습니다.
물론 외부에서 엎혀 들어올 수는 있어요. 엎혀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진드기를 못 봤다. 그 진드기가 있으면 또 특징이 있죠. 그런 특징들이 전혀 보이질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드기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현재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봉장에서 진드기가 다량으로 발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냥 놔두면 정말 박살납니다, 벌. 이 아내들을 퇴치를 해야 되겠죠. 자, 진드기가 너무 많다. 있다, 없다. 뭘로 판단한다? 스트립제. 스트립제를 첫 번째 소비와 두 번째 또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소비에 끼워줘라. 그리고 며칠간, 3일간, 아침에 3일간 공장을 순찰을 해라. 그러면 진드기 피해를 입은 벌들이 기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벌들은 물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봉장 주변에 물이 있으면 그쪽으로 모이겠죠? 얘네들이 기어서 그쪽으로 모입니다. 조그만한 물 흐르는 곳이 있다면 그쪽으로 벌들이, 진드기 피해를 입은 벌들이 다 모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3일 동안 지켜봐라. 왜? 기존에 있는 진드기 피해를 입었던 것들도 기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이 벌들도 진드기 피해를 입은 것들도 기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3일 정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죠. 자, 3일이 지났는데 3일이 지났는데 그러한 피해가 극심하지 않다? 그러면 농약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진드기를 잘 잡아도 결과적으로 진드기를 박멸은 못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농약제를 써서 진드기를 잡으면 그 경험 많죠? 여러분도 그 경험은 아주 많을 겁니다. 나는 잡는다고 잡는데 진드기 개체수는 수없이 늘어나더라. 근절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뒤에 다리 2개, 반대편도 2개 자르고, 그 다음에 안 잡히네. 이거 안 잡히는구나. 주둥이에 가위를 갖다 대고 이빨을 잘라버리십시오. 뭐 하나를 잘라도 되고 2개를 잘라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빨 하나만 잘라도 되고 2개를 잘라도 돼요. 이렇게 이빨 하나만 잘라도 됩니다. 그럼 진드기 피해를 입은 벌들이 아침에 기어 나오겠죠. 그럼 그 양을 봐야죠. 너무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스트립제를 쓰는 겁니다. 거기다 속살만 뿌리면 좋겠죠. 다가 진드기 피해가 많아요. 많아서 쉽게 말하면 내가 진드기가 없는지는 모르는데,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데 스트립제를 넣었더니 진드기 피해를 입은 건 다 기어 나와 버립니다. 그럼 진드기가 많다는 얘기죠. 피해를 그만큼 봤다라는 얘기고. 자, 이럴 때 속살만 뿌리면 어때요? 끝내주죠. 왜? 진드기는 한 방에 다 뚫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가 막히죠. 근데 얘네들을 한 번에 속살마를 뿌렸을 때 벌들은 어떨까요? 진드기 피해를 입은 벌들은 다 기어 나오겠죠. 그럼 진드기 피해를 입은 야들이 다 기어 나오면 새끼는 누가 키울 겁니까?
새끼 키울 벌이 없어요. 그럼 진드기 피해를 입은 걸 안 잡아요? 진드기는 잡아도 진드기 피해를 입은 벌들은 될 수 있으면 안 잡는 게 좋습니다. 아내를 다 잡아버리면 새끼를 육아할 벌이 없습니다. 그럼 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바로 작살나 버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진드기를 박멸하려고 속살만을 뿌리는 것보다 많은 양의, 내가 아침에 스트립제를 1번과 2번, 3번과 4번 소비에 끼워 놓고 3일 동안 아침마다 3일 동안 소문 입구를 한 바퀴 돌아봤더니 진드기 피해 입은 벌들이 많이 기어 나오더라. 근데 이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약 피해로 기어 나온대. 웃기는 거죠. 스트립제 약 피해로 이 벌들이 많이, 어린 벌들이 기어 나오더라. 그러니까 스트립제 조심해서 쓰라 그러는데 웃기는 소리입니다. 어린 벌들이요, 진드기 피해를 안 입으면 스트립제를 넣어도 안 기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린 벌이 기어 나온다는 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진드기 피해를 봤다는 얘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속살만을, 진드기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 상태에서 속살만을 딱 뿌리면 어떻게 돼요? 다 기어 나와 버립니다. 진드기 피해 입은 거. 그러면 새끼를 육아할 벌이 없어요. 그 벌통 바로 박살나 버립니다. 왜죠? 그 많은 벌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애벌레 알은 엄청난 양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걔네들을 관리해줄 어린 벌이 없어요. 그럼 무슨 병이 생겨요? 부저가 발생하고 낭충봉화가 발생을 합니다. 자, 낭충봉화는 없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부저는 거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부저균은. 새끼를 키울 수 없을 만큼 진드기를 박멸하기 위해서 속살만을 치는 순간 그 속살만으로 인해서 진드기 피해를 조금이라도 입은 어린 벌은 다 기어나와 버린다. 그러면 육아할 벌이 없다. 육아할 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부저 작신나게 나옵니다. 자, 그게 무슨 농법이죠? 장수 농약사과 농법이죠. 장수 농약사과에서 외역공을 다 죽여버리면 이 어린 유충을 관리할 벌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배가 고프기 시작하고 안에 내부 열을 잡지를 못하고 추위를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저가 발생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안에다 속살만을 뿌려서 한 번에 다 떨굴 거라고 생각하고 쳤을 때 만일 진드기 피해를 입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면 그 벌통은 박살나는 겁니다. 그래서 조절을 해라. 진드기 피해를 입었지만 진드기 피해를 입은 것들이 많이 기어 나오더라. 그러면 스트립제도 반으로 잘라야 되는 수도 있어요. 반장만 넣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거죠. 넉장 소비면 넉장 소비 이하는 스트립제 반장, 넉장 소비 이상은 스트립제 한 장, 개상은 단상에 한 장, 개상에 한 장 이렇게 넣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진드기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단상에 넉장 소비 이상이 들었다 할지라도 스트립제 반장만 넣는 게 여러분이 벌통을 지키는 길이라는 거죠. 왜? 현재 애벌레들을 육아할 수 있는 애들은 남겨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않고 너무 많은 어린 벌들이 기어 나왔는데 이거 진드기 박멸해야지 하고 속살만 쫙 뿌려버리면 그 농약으로 인해서 진드기 피해를 입은 애벌레는 어린 벌은 다 기어 나옵니다. 그럼 육아할 벌이 없다. 그거는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설명을 해도 하실 분은 하고 안 하실 분은 안 하실 거니까.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 속살만을 뿌렸더니 스트립제를 넣었더니 어린 벌 피해가 너무 많더라. 농약이 잘못됐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진드기 피해를 입은 것들만 기어 나온다. 그 안에 진드기가 엄청나게 많다. 이런 결과가 오고 그 어린 벌들을 살려서 다 쫓아내지 않고 살려서 진드기는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스트립제 반장은 넣어줘야 되겠지. 그 어린 벌들을 살려서 육아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어느 정도
이제 기어 나오는 벌이 차츰차츰 줄어들 겁니다. 그러고 나서 속살만을 한번 뿌리든지 뭐 개미산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잡아가는 방법을 쓰시면 되고, 자, 현재는 숯벌이 없어요. 자, 숯벌이 없으면 문제가 뭐죠? 얘네들이 진드기가 알을 일벌에 낳아버립니다. 숯벌이 있다면 얘네들은 일벌에 산란을 하지 않아요, 진드기는. 왜죠? 숯벌은 먹을 게 많아요, 등치가 크기 때문에. 그러나 일벌은 등치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벌한테 산란을 하는 것보다 숯벌한테 산란을 하거나, 또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왕대에다 이 진드기가 산란을 하는 게 확률이 높죠. 근데 현재 상황으로는 숯벌이 생길 상황인가요? 숯벌 생길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진드기가 어디다 산란을 해요? 일벌한테 산란을 합니다. 자, 일벌한테 저, 일벌한테 진드기가 알을 많이 놓으면요, 이 왕이 어떤 짓을 하냐면 여왕 자체가 숯벌 생산으로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너무 많은 진드기 피해로 인해서 위기가 오면 여왕 자체가 숯벌 생산만 해요. 숯벌 생산만 해서 그쪽으로 진드기를 다 끌어들이고 난 뒤에 일벌 산란을 합니다. 왜? 진드기가 너무 많아서 자기네들이 위기의식을 느껴버리면 얘네들도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게 바로 숯벌입니다, 숯벌.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 어떤 얘기가 돼요? 자, 숯벌 집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어, 벌집꿀? 벌집꿀을 만들기 위해서 숯벌 집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소초를 없애고 소비 틀만 넣어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요런 거 좀 만들어 놓으면 좋죠. 요런 걸 만들어 놔서 그 안에 이 숯벌 집을 넣어 놓는 겁니다. 소비가 6장이다. 그러면 석장과 석장 사이 한가운데에 숯벌 집을 넣어 놓으십시오. 숯벌 집을 넣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숯벌을 쫙 달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숯벌을 달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진드기가 왼쪽에 석장 소비, 오른쪽에 석장 소비의 진드기들이 그 중앙으로 다 몰립니다. 자, 왼쪽에 석장 소비와 오른쪽에 석장 소비에 들어있던 진드기들이 모두 가운데 중앙에 숯벌 산란하는 집으로 다 모입니다. 어떻게 아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기가 막히게 진드기들이 숯벌집으로 다 찾아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숯벌 소초, 숯벌 소초를 이용해서 진드기를 끌어모으는 거죠. 그러면 왼쪽에 1, 2, 3번의 소비와 오른쪽에 4, 5, 6번의 소비에 있는 진드기가 가운데로 다 모입니다. 자, 얘네들이 다 모이면 어떻게 한다? 빼낸다? 아닙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봉충이 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봉충이 되면 그 다음에 꺼내세요. 그 다음에 꺼내서 칼로 싹 빚어서 안에 있는 유충을 싹 빼내면 그 안에 진드기가 같이 와장창 따라 나와요. 그리고 나서 좋은 창고에 들어가면 좋죠. 좋은 창고에 하루 재웠다가 다시 그놈을 다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숯벌방으로 진드기 박멸을 할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이 귀찮아서 안 해요, 그 일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진드기를 잡고 싶다면 숯벌방을 이용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요즘은 숯벌방을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숯벌방을 판매를 하니까 그 숯벌방을 가지고 와서 사와서 소비와 소비 한 중앙에 숯벌방을 넣고 사양수를 좀 주면 되죠. 사양수를 주면 얘네들이 빠른 청소를 하고 또 사양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숯벌 산란을 진행할 겁니다. 왜? 집 자체가 숯벌집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방법을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듣지를 않더라고. 자, 근데 문제가 뭐예요?
농약으로 진드기를 잡으면 야가 사라지면 좋은데, 안 끊어져요. 왜냐, 진드기는 외부의 유입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진드기가 내 벌통 안에서 번식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질 수가 없죠. 진드기 몇 마리 잡으려고 초가상간 태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드기를 박멸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박멸을 시킬 수는 없지만 개체수를 조정할 수는 있다. 근데 그게 약으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내 소비도 모두 오염되게 되고, 내 소비가 오염되고, 이렇게 뜨거운 날, 이렇게 뜨거운 날이 찾아오면 부저가 발생을 합니다. 부저가 발생하고 결국은 진드기가 번성하는 조건을 형성해 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농약제 가지고 진드기를 잡는 것도 좋은데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게 정답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죠. 그냥 단순하게 진드기를 잡는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요 진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도 하고 진드기 개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진드기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숯벌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그거 안 당해보셨죠? 장수 농약사과농법에 안 당해보셨죠? 그러니까 모르죠. 장수 농약사과농법에 당하면 진드기 개체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와요? 결국은 여왕이 포기를 합니다. 포기. 그리고 숯벌 산란을 쫙 해버립니다. 숯벌 산란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일벌 산란을 들어가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앞전에 너무 많은 진드기 피해를 봐서 결과적으로 그 봉구는 무너집니다. 이게 야네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숯벌 산란에서 이 진드기를 끌어들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제가 좀 여유도 있고 제가 앞에 본통도 내금이 끝났고 뒤에 분봉통도 내금이 끝났고 그래서 오늘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물론 내일부터 또 앞에 본통 작업을 해야 돼요. 본통에 내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왕안이라고 되어 있는 건 다시 다 훑어봐야 돼요. 왕안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리고 기존에 그게 끝나고 나면 그래서 오늘만 좀 여유롭습니다. 오늘만 여유롭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진드기 얘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말벌 얘기도 좀 하는 거고요. 오늘의 핵심은 말벌 앞 이빨 둘 중에 하나 잘라라. 그리고 발은 뒷발 4개를 다 잘라라. 그리고 나서 꿀을 묻히거나 설탕물을 묻혀서 세빈을 묻혀서 날려보내라. 그래야 다시 돌아와도 꿀벌을 건드리지 못한다. 요거하고 자, 진드기 개체수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드기는 박멸할 수 없다. 그 진드기를 박멸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빈대 하나 잡겠다고 초가상간을 태우는 것 같다. 왜? 진드기는 박멸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 진드기 개체수를 조정하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스트립제, 다량의 스트립제가 아니라 속살만이 아니라 스트립제 반장만 가지고 진드기 개체수를 조정하면서 벌을 키워라. 그래야 봉군이 무너지지 않는다. 또 하나는 숯벌집, 숯벌집을 활용해라. 숯벌집을 활용하되 소비와 소비 개수, 넉 장이면 2장과 2장 사이에 숯벌집을 집어넣고 6장이면 석장과 석장 사이에 한가운데다 숯벌집을 집어넣어서 여왕으로부터 숯벌 생산을 유도해라. 숯벌 생산을 유도하면 그 안에 모든 진드기는 다 모인다. 그래서 봉충이 되고 나면 숯벌집이 봉충이 되고 나면 그대로 꺼내서 바로 냉동실에 들어가도 되죠. 바로 냉동실에 들어가 버리면 같이 다 죽여버리니까.
냉동실에 집어넣어서 죽이든가 아니면 싹 깎아서 털어서 죽이든가. 숯벌집 활용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현한 농약제만 계속해서 쓰기를 원했고, 진드기 초토화시키는 방법 하면서 이상한 영상들 오니까 그것만 여러분이 따라갔죠. 근데 지금 결과는 뭐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벌통을 다 베리고 있는 겁니다. 진드기가 있고 적절한 순간에 적절히 잡았다면 그런 결과는 없죠. 그러나 남이 하니까, 옆집에서 하니까 나도, 자가 진드기약 뿌렸으니까 나도, 자가 스트립제 넣었으니까 나도. 그래서 여러분은 장수 농약사과 농법을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자, 장수 농약사과 농법의 결과가 뭐죠? 사과가 맛이 없어요. 왜죠? 농약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땅이 산성화됐어요. 미생물이 있어야, 우리가 말하는 미생물이 있어야 사과가 맛있어요. 근데 농약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땅에 떨어진 그 농약으로 인해서 모든 미생물이 다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럼 뭐가 남죠? 바이러스는 살아남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활개치면서 결과적으로는 사과 맛은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결과는 뭐죠? 장수 농약 사과는 맛대가리가 없다, 이게 결과죠.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다? 기후? 아니야. 기후가 만든 거 아니야. 장수 농약 사과인들이 만들었어. 사과를 맛없게 만든 장본인은 기후가 아닙니다. 농약을 너무 많이 쳐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과에 뭘 하죠? 설탕물까지 막 갖다 퍼먹이고 있죠. 근데 그런 짓을 누가 하고 있어요? 양봉가인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양봉가인 여러분이 하면서 소비를 오염시키고 꿀벌을 상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진드기는 엄청난 수가 불어나고 있는 거죠.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공급만 유지를 잘 해줘도 진드기는 그렇게 다량으로 불어나지 않습니다. 공군을 제대로 유지해주지 않기 때문에 진드기가 다량으로 번식하는 것이다. 그 중 하나가 여러분이 아무 때나 치는 속살만 농약, 속살만 농약입니다. 속살만 농약, 그 다음에 스트립제 농약, 남이 넣으니까 나도.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벌통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벌 사야죠, 뭐. 벌 사야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벌 사야 돼요. 그렇게 계속하면 결국은 벌 사야 됩니다. 그게 끝이니까. 장수 농약사과가 맛대가리 없고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왜? 너무 많은 농약을 치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벌통을 죽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진드기 잡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진드기는 박멸이 아닙니다. 개체수 조정이죠. 개체수를 조정하고 내 벌은 보호하고 밀고 당기는 걸 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진드기가 번성하는 이유는 벌통의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벌통의 온도가 낮아진 이유는 장수 농약사과 농법의 외역봉이 다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벌통 온도가 낮아지는 이유 또 하나가 뭐가 있죠? 하우스잖아요. 여러분, 비가림 하는 사람들 진드기 없다, 다 거짓말이에요. 스티로폴 벌통 쓰는 사람들 진드기 없다, 다 거짓말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약을 죽으라고 퍼대고 있다는 얘기죠. 약을 죽으라고 퍼대니까 진드기가 없겠죠. 결과적으로 벌도 같이 죽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진드기는 고열에서는 오래 살지를 못합니다. 진드기의 평균 알을 낳는 개수는 4개의 알을 낳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안에 벌통에 열기가 가득해서 어느 정도 적정 온도 이상이 올라가 버리면 진드기가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럼 4개 낳던 놈이 2개만 낳고 죽겠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벌 개체수를 꾸준히 유지해 주셔야만 진드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자, 애지간히 따라다니세요. 말도 안 되는 그 유튜브 보시고 진드기 박멸할 거라고 막 이약 저약 쓰고 하는지 이제 그만하세요. 숯벌 소초를 가지고 진드기를 잡을 수 있다. 장수사과, 농약사과, 오리지널 농약사과, 고독성 농약사과, 자연이 오염되니 인간도 오염되고 벌들도 죽어간다.